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나 항공 서비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다시금 주목을 받는 직종의 항공 서비스 그랜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의 해외 취업 계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비항공과를 졸업을 하였고, 재무학과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외국계 항공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픈적인 마인드로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프리미어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상식 때 승무원분들이 이렇게 시상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처음 그 항공사를 알게 되고 조사를 해보니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기업으로 취업지도 많고 해서 취업을 꿈꾸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캐주얼 영어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이런 면접 같은 포멀한 표현을 쓸 수 있는 면접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면접 영어 책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간혹 가시다가 어떤 분께서 어떤 면접 영어 책을 추천을 드리냐 하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본인에게 맞는 영어 서점에 가면 영어 섹션에 면접 영어라는 책 섹션이 있어요. 그때 이제 펴봐서 서비스와 관련된 표현을 쓰시고 싶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 면접 영어 책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영어 회화 스터디도 충분히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승무원 준비는 한국에서 준비를 했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승무원을 준비를 하고 이제 해외 오픈데이에 나가서 면접을 본 케이스입니다.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 항공사이다 보니까 모든 전형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회화 스터디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드렸고요.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영어로 동료들과 뭐 수다라던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어 회화 스터디를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스터디 중 하나가 외항사 스터디인데요. 이 외항사 스터디를 통해서 많은 점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퍼블릭 스피치 하는데 공포감이 굉장히 있어서 어, 청중들 앞에서 발표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굉장히 떨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해도 잘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외항사 스터디를 통해서 10명 정도 스터디원들이 계셨는데 실제로 모의 면접을 매일매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하루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외항사 스터디를 다니면서 모의 면접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아무리 긴장이 돼도 이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면접장에서 다 까먹어도 입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연습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저처럼 많이 떨리고 대중 앞에서 서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스터디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배울 점이 있는 스터디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면접 경력이 있는 스터디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께서는 면접 경력 있는 스터디원을 원하셔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 한 번만 받아달라 이렇게 사정을 해서 들어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네다섯 개 정도 스터디를 들어갔었는데 저한테 가장 잘 맞고 그 팀원들 사이에서 배울 점이 있는 팀원들이 많은 스터디를 골라서 열심히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외항사 스터디에서 면접관 역할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때 지원자분을 보시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어떤 평가 항목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지원자를 뽑고 싶고 내가 면접관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다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진 지원자를 벤치마킹해서 장점을 하나씩 종이에 적고 이런 점은 배워야겠고 이런 점은 단점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배울 수 있는 좀 도움이 됐었던 스터디였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미드나 영드 등 다양한 국적 발음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뭐 인도식 영어 이런 다양한 국적의 발음을 알아듣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는 미국식 영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영드나 이런 다양한 국적에 있는 발음들을
연습을 하시면 좀 나중에 회사 생활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 아직도 영국 비행하면 영국 크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친구들이 빠르게 말하면 사실 저도 가끔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더 열심히 영들을 봤어야 했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또 승무원 직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승무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크게 네 가지의 직무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제너럴 세이프티라고 해서 저희 항공기 기종의 각종 대피 상황과 그런 긴급 상황에 대한 이런 안전에 관련된 거를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룹 메디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비행기 문을 닫는 순간부터 저희가 그 안에서 안전요원도 될 수 있다가 보안요원도 될 수 있다가 또 메디컬을 딜해야 되는 그런 의료진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기내에서 일어나는 메디컬 상황에 대해서 응급처치라던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손님분께서 그 지상보다 이제 하늘에 계실 때 기압 차이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급하게 취하는 경우가 만취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이럴 때 난동이라던가 이런 기내에서 불편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보안에 관련된 부분도 직무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서비스 파트인데요. 저희 직급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적어놨어요. 이 그레이드 2라고 부르는 직급은 이코노미에서 일하는 승무원을 부르시는 단어이고요. 그레이드 1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계급입니다. 또 FG1은 퍼스트 클래스, CSB는 부사장님, 앤퍼선은 사무장까지 이렇게 5개의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각 단계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야지 다음 단계로 승진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거는 항공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대략 몇 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당시에는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 가는데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근데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도 항공 산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서 저는 4년 후에 이제 비즈니스로 승진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6년을 이코노미에 계셔도 아직까지 비즈니스로 승진하시는 분은 안 계셨는데 어제 일자로 저희가 승진이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후배님들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승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직무 체계에서 이런 네 가지 파트를 입사하시게 되시면 배우게 되시는데요. 이런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린 이유는 혹시 면접 과정에서 파이널 인터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최종 면접 과정인데 혹시나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이 돼서 서비스적인 부분만 인지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승무원이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런 것을 이제 면접관한테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숙지하고 있다고 어필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안내 드렸는데요. 승무원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일상 업무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비행 전에 브리핑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아직 출근 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출근을 한다 하시면 바로 전날 그냥 자기 전에 간단히 10분 정도 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전에 사무장님께서 이메일을 팀원들에게 다 나눠주시는데요. 그때 각자 일하게 될 포지션과 관련 업데이트에 대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갤리라는 포지션도 있는데 갤리는 부엌에서 이제 손님을 응대하진 않고 이제 서비스 전반에 관련된 그런 거를 하는 포지션이고요. 또 캐빈이라던가 뭐 듀티프리라던가 뭐 라운지라던가 특별한 포지션 같은 거를 인지를 하셔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가시는 시간이고요. 또 관련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시는 나라마다 거기만의 뭐 특별한 정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보안 상황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 뭐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그 랜딩을 하고 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관련 업데이트를 간략하게 읽고 15분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15분 정도 읽고 주무시고 나서 출근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보통 디파처 4시간 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입일 때는 4시간 반 정도에 일어났었는데
지금 4시간 전에 일어나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4시간 전에 일어나서 이제 뭐 머리를 하고 뭐 유니폼을 입고 준비를 1시간 정도 마치고요. 그러고 나서 출근 통근 버스가 오기 때문에 출근을 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러 가는데요. 브리핑은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통 디파처 2시간 전에 브리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손님의 프로파일이라던가 어떤 국적의 손님들이 많이 타고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중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 옆에 외간 남자가 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해서 뭐 만석인지 아니면 주변에 공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브리핑이고요. 또 캡틴 분들이 들어오셔서 기후에 대해서도 짧게 브리핑을 하고 브리핑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같이 버스를 타고 비행기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동을 하고 나서 안에 들어가서 안전점검을 간단하게 실시를 합니다. 보통 뭐 산소라던가 각종 뭐 화재에 관련된 그런 안전기기들을 점검을 하고 이게 다 되었을 때 이제 클리어런스를 하면 보딩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딩해서 손님을 도와드리고 나서 이제 또 안전 점검을 하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서비스를 끝나게 되면 이제 면세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이제 면세 서비스가 끝나면 장거리 비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벙커에서 레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레스트를 하고 장거리 비행이 아니다 하는 경우에도 만약에 2번째 서비스의 준비 기간이 충분히 남았을 경우 승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먹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콜벨 같은 업무 외에는 앉아서 쉬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비행을 마치고 나서 랜딩을 하고 나서 포스트 랜딩 듀티라고 해서 뒷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각종 뭐 헤드셋이라던가 블랭킷을 마주 걷고 혹시 손님분께서 남기신 그런 뭐 수화물이나 짐 같은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는 그런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지나서 체류하시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 순간 비행의 꽃 레이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적게는 24시간부터 뭐 많게는 4박 5일까지 레이오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미국 비행 같은 경우는 보통 긴 장거리이기 때문에 2박 3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의 체류 같은 경우는 하루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비행이 데일리로 가지 않는 경우는 뭐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비행하는 유럽 비행도 굉장히 많아서 코로나 상황에서 안 좋기는 하지만 이제 승무원 차원에서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레이오버를 하루 정도 즐기고 나면 아웃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을 다 아웃스테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웃스테이션에서 출근 방법은 호텔로 웨이크업 콜을 해줍니다. 호텔 직원분께서. 근데 이게 보통 그 체크아웃 1시간 전에 웨이크업 콜을 하기 때문에 웨이크업 콜 때 일어나서 1시간의 준비 기간을 갖고 나서 체크아웃을 하시고 이제 재출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레이오버에서 출근부터 퇴근까지 이렇게 적어봤고요. 또 승무원을 지원하기 앞서서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학력은 고졸 이상만 되시면 되고요. 만 21세 이상이면 됩니다. 또 앞니치 212cm 이상이고요. 키 제한은 따로 없으신데 손을 뻗었을 때 까치발을 들고 손을 뻗었을 때 212cm만 벽 쪽에 닿으시면 문제없이 통과하실 수 있고요. 영어 능력을 상으로 적은 이유는 저희 면접 전형이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파이널 면접에 가시게 되시면 적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가량 그 1대1로 영어로 회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으신다면 1시간가량의 면접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2 외국어에 관련돼서는 우대사항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항공사가 각종 다양한 문화권을 가진 승무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비행을 짰을 때 여러 랭귀지를 같이 조합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스페니쉬라던가 뭐 프렌치라던가 아라빅, 뭐 영어 다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랭귀지가 필요하면 그쪽 승무원이 불러서 통역을 하기 때문에 딱히 제2외국어에 대한 우대는 없습니다. 또 서비스 경력을 중요라고 한 이유는 저희가 또 다른 스펙 같은 건 보지 않지만
이제 파이널 면접에서 서비스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상세하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경력이 실제로 없으시다면 이런 에피소드 관련 내용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파이널 면접을 보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경력이 많지 않은데 대신에 그 대학교 때 봉사활동에 관련돼서도 팀과 협업하거나 남을 도와줬었던 경험을 잘 풀어서 면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경력이 없으시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런 다른 쪽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면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오픈데이랑 인비를 통해서 시작이 됐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모든 사람을 일일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디오 AI 면접으로 일단 1차를 거르고 거기서 인비테이션을 받으면 바로 그룹 디스커션 1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룹 디스커션 1차에 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그러고 디스커션 1차가 끝나면 앞니치 아까 212cm를 닿을 수 있는지 검사를 하고요. 간단한 타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유니폼을 입었을 때 보이는 부분에 관해서만 검사를 하게 되니까 혹시 뭐 배라던가 다른 부분에 있으신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이게 끝나게 되면 그룹 디스커션 2차에 넘어가서 뭐 각종 롤플레잉 상황 같은 그룹 디스커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영어 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영어 시험을 봤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영어 시험을 통과를 하시게 되시면 인성검사를 간단히 하시는데요. 이 인성검사를 통해서 파이널 면접의 질문이 다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소극적인 성격이고, 원래 입사했을 당시에는 좀 소극적이고, 동료와의 뭐 불화 상황에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고 약간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파이널 면접 자체가 다 뭐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 어떻게 풀었는지, 뭐 이런 불의를 보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모든 갈등 상황에 대면해서 말을 하는지, 이런 면접 질문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본인이 어떤 성격이신지 한 번씩 돌아보시고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은지 예측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 정도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력서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임팩트 있게 적으라고 하시고 싶어요. 사실은 뭐 오픈데이 때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종이 한 장에 그 간단하게 적으시는 게 중요한 게 가끔 이력서를 첨삭해 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독성이 떨어지면 읽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력서를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초 안짝으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임팩트 있고 심플하게 단어를 선택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나열 순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는 게 승무원을 지원하는 과정인데 어떤 분은 학력을 굉장히 길게 써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상황 같은 경우 뭐 수학 경시대에서도 못 하시고 이런 수상상을 위에 잔뜩 적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다 필요 없고 서비스 경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학력 정도만 적으시고 내가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고졸인지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학력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경력을 먼저 다 적으시고 그래도 공간이 남으신다 하시면 뒤에 원하시는 거를 적으셔서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나열 순서를 재배치했으면 좋겠고요. 또 키워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레스토랑에서 서버로 일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아래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주저리 적으신 분들이 굉장히 계세요. 근데 보통 서버라고 하면 대충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어적으로 키워드만 적어 놓으셔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네 줄 이렇게 설명을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만의 경쟁력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호기심, 자신감, 성실성이었습니다. 호기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입사하기 전에서도 그 면접 전형 중에 롤플레잉이라는 전형이 있는데요. 그때 이 면접관이 그 컴플레인 하는 손님이 돼서 제가 그 면접관에 응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서비스 경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이런 롤플레잉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많아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사실은 몰랐는데 저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손님이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배려받는 기분이 들까 이런 거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실제로 오픈데이 갔을 당시 저희 채용이 이루어지는 호텔에 숙박을 잡았는데 실제로 그 상황에 숙박 당시에 불편한 상황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사실 컴플레인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저는 혹시 어떻게 응대하는지 궁금을 해서 일부러 그 호텔에서 좀 좋은 호텔이었기 때문에 제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두 명 뭐 지배인도 나오셨고 그 밑에 있었던 직원분들도 응대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극한 상황으로 제가 롤플레잉처럼 그분들이랑 그런 컴플레인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런 응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이렇게 배울 점이 많아서, 이런 점에서도 저는 배울 점이 많아서 그런 준비 과정에서도 롤플레잉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또 입사를 하고 나서 또 회사에서 좋은 레코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출퇴근을 사무실로 딱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필수가 아니고요. 그 선택사항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디가 제일 흑자 노선인지 그런 어디 노선이 제일 흑자 노선이고 어디가 적자고 이런 거를 관련한 네트워크 그런 워크숍도 가서 뭐 실제로 그 에미레이츠 같은 경우는 제일 최단거리 노선이 굉장히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서비스하는 입장으로서 40분도 안 되는 비행에서 서비스가 나가면 굉장히 불편한 점들을 많아서 항상 불평을 많이 했었는데 그 워크숍을 갔다 오고 나서 아, 왜 이렇게 서비스 순서가 되었는지, 왜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하는지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서 워크숍 같은 것들도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또 뭐 면세 워크숍이라던가 이런 데를 가서 제품을 실제로 시향도 해보고 트라이 해보고 손님분들한테 어떻게 팔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런 워크숍 같은 것도 본인의 그 퍼포먼스의 레코드로 남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쉬는 시간에 굳이 회사에 가서 이런 워크숍을 듣지는 않아요. 근데 남들이 안 들을 때 먼저 워크숍에 가서 이런 참여도를 보여준다면 뭐 이런 다른 승진 상황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뭐 어느 정도 고려 대상이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호기심 같은 경우도 좋은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있고 초심을 잃지 말자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입사를 하시고 1년, 2년, 3년 지나게 되면 초심을 잃는 순간이 오시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휴가 때 손님으로 한국에 뭐 가게 되면 아, 손님으로 갔을 때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무원일 때는 저희가 계속 일하시는데 손님분들이 콜벨을 누르시고 그러시면 딱히 콜벨을 응대를 할 승무원이 딱히 있지가 않아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다들 그 캐빈에 나가서 카트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콜벨 누르시면 응대가 늦어지시게 되는데 이때 손님으로 타셨을 때 뭐 제가 뭐 식기구 같은 거를 떨어뜨리게 됐었는데 콜벨을 눌러도 승무원이 오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손님 먹을 때까지 기다려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해서 저는 손님으로 갔을 때 아,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최대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뒀다. 초심을 잃을 때마다 아, 이렇게 응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성을 하는 기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신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외국 항공사이다 보니까 외국 동료분들은 그런 자신의 그런 주장을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도 먼저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하는 게 미덕으로 남아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으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자신감을 가져서 제가 원하는 권리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고 또 말하실 때 또박또박 자신 있게 말을 하셔야 또 외국에서는 그게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면접 상황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또 성실성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이라던가 저는 뭐 스터디 준비할 때 하루 빼고 매일매일 스터디를 준비를 하면서 성실하게 임했었던 게 저희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 준비 과정에서는 뭐 이런 요소 같은 경우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제 토론 같은 경우는 토론 자세뿐만 아니라 뭐 적절한 어휘 사용이라던가 의견 발표, 팀워크, 그룹 토론, 뭐 시간 제한 안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을 항상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적절한 어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스터디를 가끔 진행하실 경우에 어휘 사용을 적절하지 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emergency situation이라고 쓰시면 되시는 표현을 뭐 terrible situation이라던가 이런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좀 더 스터디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서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셔서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경우는 사실 뻔한 내용이긴 한데 이 면접장에 가시면 아무래도 떨리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사진을 찍어 두시고 항상 그 카메라로 녹화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는지 저는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했었고요. 또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었던 그룹 디스커션 1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차에서 그림 카드라던가 직업 카드를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슬리퍼, 헤어핀, 책 같은 카드의 물건이 원래 용도 외에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팀끼리 토론 후 각자 일어나셔서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또 직업 같은 경우에도 뭐 댄서가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5분 정도 토론하고 개개인별로 일어나서 발표를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창의적인 방법으로 발표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 발표하는 매너를 보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는 스피치 톤이라던가 그 스마일 웃음이라던가 그런 자세, 태도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또 합격을 하시면 또 1차 전형 중에 하나가 뭐 나라카드라는 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뭐 유명한 관광 정보를 제외하고 어떻게 새로운 정보로 이 나라를 여행을 홍보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발표를 하시는 그런 전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발표하는 태도라던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는지 이런 매너를 볼 수 있는 전형이고요. 이제 1차에서 발표 자세를 보았다면 2차에서는 발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발표 시작은 앉아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앉아서 시작할 때 그 토론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예시가 주어지는데 지금은 한국어로 제가 처음이니까 써놨는데 두 번째 롤플레잉부터는 이렇게 영어 예시로 주어지고 보통은 호텔이라던가 차 렌탈이라던가 뭐 좌석이 뭐 두 개 시스템 에러로 두 좌석밖에 남지 않거나 차를 두 대 정도밖에 빌려줄 수가 없는데 이런 다양한 손님이 있는데 그중 두 명을 뽑으라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각자 예시를 그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어떤 분한테 주어야 된다고 해야 되고 그 각자의 예시를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시면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롤플레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때 면접관 분께서 뭐 예를 들어 학생이 뽑히지 않으셨다 그러면 내가 학생이고 너가 그 렌트 회사의 주인이야. 그럼 나를 응대해봐. 시작할게 하고 이제 롤플레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형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모의 면접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파이널 준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인성 검사를 통해서 어떤 성격인지 그런 게 결론이 나면 파이널 면접의 질문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파이널 준비하기 앞서서 개인의 신상이라던가 인성, 적성 관련 어떤 인성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 크게 마인드맵처럼 정리를 해 두시고 뭐 예상 질문을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보통 나오는 파이널 기출 문제가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M1창공 이 안에서만 거의 나오신다고 보셔도 맞을 정도로 시간이 되시면 다 하나씩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파이널 면접까지 갈 수 있을지 사실은 모르고 일단 면접을 보러 간 상태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파이널 면접을 봐서 그런지 굉장히 횡설수설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에 이렇게 앞에서 취업에 관한 복지에 대해서만 매력적인 부분만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혹시 단점은 없어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취업 후 꽃길만 걸을까? 이것도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 꽃길만 걷고 있다고 생각을 되는데 주변 동료들의 퇴사 이유를 보면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저희가 시차도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불면증을 겪고 있는 동료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장기간 비행을 하고 이제 랜딩해서 호텔에 가시면 사실은 밤 시간인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밥을 엄청 많이 먹고 나서 좀 몇 시간 있다가 주무셔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밥 먹고 바로 자고 이래서 위쪽도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저희가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카트라던가 뭐 이런 거 끌 때 무거운 거를 많이 운반을 해서 허리 쪽에도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런 직업에 관련된 건강상의 이유로도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저는 아직까지 건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아직까지 해당 사항은 없는데, 이런 이유라던가 커리어 단절을 또 들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쪽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수가 가더라도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 커리어로 인정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서비스 필드이다 보니까 서비스 관련된 계통 빼고는 경력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어 단절 때문에 미리 좀 퇴사를 하시고 다른 직종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서비스 경력에 계속 계시고 계시면 저희 같은 경력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식이라고 들 수 있는데요. 저희 베이스가 아무래도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다 보니까 뭐 가족분들과 꼭 붙어서 지내야 되는 분들은 이런 홈식을 극복을 못 하시고 금방 그만두시고 가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해외 생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혹시 독립적인 삶을 살아보신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오래 다니실 수 있는데, 이제 뭐 계속 가족분들이랑 같이 살으셨던 분들께서는 뭐 홈식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한국으로 장거리 연애가 힘들다 하셔서 보통 결혼을 한국에 계신 분들을 하게 돼서 퇴사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래도 입사 전에는 정말 간절하게 원해서 들어온 항공사지만 또 입사하시고 나시면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런 이상이랑 또 현실과 다른 괴리감에서 오는 그런 현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에 바뀌어서 퇴사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 영어 수준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다 뭐 외국적인 뭐 유학 경험이라던가 뭐 워킹 홀리데이라던가 이렇게 나름 잘 배우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 하실 때 손님분들이 진상 손님이 계시거나 힘들게 하시는 손님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사람들을 응대하려고 이런 직장을 가졌나, 이런 현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서 이런 부분에서 퇴사를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정말 다른 장점들이 굉장히 많고 오프라던가 휴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하는 거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연은 다 모두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Be yourself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면접 준비했을 때 당시에도 혹시 복장은 어떻게 입으면 좋아하실까요? 뭐 어떤 색을 입어야 될까요?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저 또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보통 한국 분들은 경청을 하시는 걸 좋아를 할까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 항공사에 굉장히 다양한 승무원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성격대로 본인대로 그냥 be yourself 하셔서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거의 상공 승무원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사전에 받았던 Q&A 먼저 진행을 하고, 요 Q&A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 여러분들 Q&A 메뉴에다가 궁금하신 거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올려주시면은 요 사전 Q&A 진행된 다음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항공사 오픈데이 때 합격 및 준비 팁을 주실 수 있나요? 뭐 워킹 홀리데이 등 비자 준비사항 뭐 이런데 되게 상당히 좀 방대한 질문일 수 있는데 한번 요 전반적으로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희 항공사가 아무래도 영어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경험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유학이라던가, 혹시 유학을 하지 않으셨으면, 워킹 홀리데이 등 이런 부분이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비자라던가 준비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시면 회사에서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 없이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오픈데이 말레이시아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연차 스터디를 통해서 그 면접 전형을 연습했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거를 느꼈었던 경우가 저는 면접 준비를 3개월을 하고 면접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합격할 거라는 자신감으로 갔던 것이 사실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실제로 그 면접 상황을 부딪혀서 거기에서 얻는 실전 경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연습하는 것보다 가서 한번 경험을 해봐서 대충 방향성을 잡자 싶어서 막상 떠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파이널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파이널을 봤었는데 그때 제가 대답을 굉장히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파이널 전 과정까지 면접을 나름 잘 봤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롤플레잉 같은 상황에서 그 응대를 하실 경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다른 지원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롤플레잉 잘하는 지원자 처음 봤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또 면접관 분께서 잘 안 웃으시는 면접관 분이셨는데 그때 웃으면서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파이널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답변을 못할 경우 저한테 계속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이널 면접에서 1대1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면접 보시는 지원자분의 얼굴을 쳐다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파이널까지의 재량은 면접관의 재량으로 파이널까지를 올리지만 파이널부터는 이제 회사 인사과에서 그 채용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시면 그냥 다 타이핑을 해서 회사 본사로 답변 내용을 넘긴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 답변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계속 다른 답변 없냐고 해서 굉장히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마음에 드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이핑을 해주셔서 가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 전형마다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저만의 합격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매 전형에 열정적으로 임하자.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상직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이제 저희가 지면상의 한계가 있어서 다 올리진 못했는데, 지상직에 대한 부분들도 근무 환경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제 항공승무원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질문이 많았는데, 한번 전반적인 공통점과 차이점 기준으로 한번 답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지상직 같은 경우는 월급은 기본급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기본급은 아까 제가 승무원 기본급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더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플러스 다른 그 외 수당은 따로 지급되고 있지 않고요. 숙소는 제공되고 있는데 승무원은 1인 1실로 제공돼 있지만 이제 지상직 승무원의 같은 경우는 2인 1실로 숙소 제공 플러스 기본급 그리고 그 외 수당은 없다는 점 이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티켓이라던가 다른 휴가라던가 이런 베너핏은 다른 것과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답변 출퇴근 통근 버스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네네. 일부 차이점이 있는 부분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항공사의 채용, 재개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미 에미레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가 되었는데, 혹시 다른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됐나요? 카타르 항공사 같은 경우도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이고요. 에티하드 같은 경우도 채용이 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뽑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안정화되고 이제 오픈의 준비가 된 국가들 기준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채용 과정의 변화에 대한 질문인데,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변환되었다라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채용 과정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오픈데이나 인비를 통해서만 채용이 됐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1차 면접 기회를 주기 전에 AI 면접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면접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만 따로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1차 그룹 디스커션이라던가 2차 그룹 디스커션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 면접 같은 경우가 추가가 되었고요. 또 필기나 인성 파이널 같은 경우는 보통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른 채용 과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AI 면접 상당히 무섭기도 하면서도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AI 면접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의 변화가 있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듣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항공업계에서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손님의 다양한 국적의 손님도 계시고 다양한 국적의 승무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마인드인 인재상이 정말로 중점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마인드는 워낙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런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무래도 이거는 이 발표 중에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항공업계 진출을 위해서 어떤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지 아마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혹시 뭔가 좋은 이런 경험의 소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외국 항공사를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해외 경험이 아무래도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경험이 굉장히 먼저 제일 중요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서비스의 직종에 있기 때문에 또 해외 경험이 부득이하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 뭐 다양한 손님을 만날 수 있는 레스토랑이라던가 이런 데에서의 근무 경험으로 나는 이런 다양한 문화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어필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마지막으로는 향후 커리어 패스를 어떤 식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의 전향이 어렵다 보니까 미리 퇴사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외에 실제로 이제 이 항공업계에 있으면서 커리어 패스를 이제 향후 20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갈래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1년 전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구조조정 대신 많은 동료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갔었던 것을 보시면 아무래도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까 호텔로 이직을 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좀 높은 직급으로 이직을 하신 경우도 있으시고, 아무래도 저희가 보여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마케팅이라던가 홍보 쪽으로도 가신 분들도 계세요. 경력이 인정이 돼서 그쪽으로 가셨고, 아무래도 승무원이 여러 나라를 다니고 어떤 뭐 물건이라던가 어떤 부분에서 남들보다 많이 보고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그런 홍보 쪽으로도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경찰 시험을 봐서 이번에 여경이 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공항 쪽에서 보안 요원 같이 다른 나라의 국적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하시고 저희가 아까 직무와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내 안에서 안전이라던가 보안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다 직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안전 보안을 어필을 하셔서 여자 경찰분으로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도 경찰로 가신 분들도 계신데 경찰도 굉장히 부서가 다양해서 홍보 쪽 여경으로 해서 뭐 국제적으로 이런 회의 같은 거 있을 때 홍보 쪽으로 하시는 그쪽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승무원이다 보니까 승무원 학원의 강사라던가 승무원 과외라던가 항공관광교수 쪽으로 공부를 하셔서 좀 더 공부를 하셔서 관광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뭐 계시고 뭐 비서, 뭐 대사관 쪽의 비서라던가 아니면 증권사 같은데 채권 브로커는 영업이 보통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승무원을 굉장히 선호하세요. 아무래도 그런 국제적인 매너라던가 영어 실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업 같은 부분에서도 커리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직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참 신기한데요. 그만큼 이제 본인이 가지고 그리고 쌓았던 경험을 어떻게 잘 발휘하느냐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사전 Q&A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멘토님께서도 Q&A 이렇게 버튼 눌러주시면 아마 질문 올라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텐데 이제 요거 네. 보면서 이제 라이브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이제 쳐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소화해가지고 최대한 시간 내에 많은 질문들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승무원 준비 기간 실제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는 2개월 반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요 정도도 가능하다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토익 점수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항공사 같은 경우 토익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외항사들도 그렇게 되는지, 뭐 보통 800점대 지원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 정도 성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외국 같은 경우는 토익이 뭔지도 사실은 모를 정도로 토익 점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입사하고 나시면 영어를 사실은 잘 못하시는 한국인 승무원들도 계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편차가 굉장히 크신데 이런 아카데믹한 영어의 점수보다는 회화 능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오픽 점수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험 점수보단 실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각각의 면접 과정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일단 서류를 넣고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면은 이제 서류 넣고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실제 AI 면접 이후에 전형의 속도랄까요? 한 어느 정도 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 면접 이후에 인비테이션을 받게 되면 이제 1차 그룹 디스커션이랑 2차 그룹 디스커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널까지 이틀 안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국내 항공사랑 다르게 면접 한 번 보고 일주일 있다가 결과 나오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루에 다 하시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형을 3일 만에 다 봐서 오히려 후련했었습니다. 뭔가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고 3일 안에 그냥 모든 게 다 결정해내서 그러고 나서 결과는 한 달 정도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널 면접을 보고 나시고 난 후에. 광속 취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다는 거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서비스 경력이 총 7에서 8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력서에 써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무래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많이 강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강조를 하는 게 좋겠죠? 네, 모든 서비스 경력이 중요하시고 7, 8개월이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득이 될 수 있는 서비스 경력은 이력서에 쓰시는 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나이 커트라인이 있을까요? 형식적으로는 없다고 해도 선호하는 나이대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새로이 채용돼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잡힐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그 나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신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입이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준비를 됐었고 뭐 외형적이라던가 아니면 그 지원자가 매력적이면 나이에 다 상관없이 뽑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뽑히고 이런 것보다 그 지원자가 마음에 들면 다 뽑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보다 여러분의 매력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해외 항공사에서 객실 승무원을 약 5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코로나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추후에 외항사를 지원할 때 워크 익스피리언스 항목에 전직 승무원이었음을 언급해도 될까요? 그리고 요게 증빙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근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가능한지 이게 강조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숨기는 게 나을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조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도 전직 승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신입인데도 약간 중고 신입이라고 하셔야 되나? 신입분들 경우는 카타르 전직분들, 뭐 국내 항공사, 뭐 대한항공 전직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뭐 외국 승무원 같은 경우에도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이 많더라고요. 뭐 태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굉장히 많으신데 아무래도 이게 승무원 경력이 있으면 저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라던가 근데 짧아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의 잘못이 아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5개월 정도의 생활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 정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고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멘토님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밑에 질문도 앞서 언급하셨던 대로 이제 오픈데이가 뜨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이제 다시 리오픈하는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나 한국에도 오픈데이가 뜨겠죠? 이제 나중에 괜찮아지면? 아시아, 네, 물론 뜬데 지금 현재로서 아시아가 코로나에 같은 경우 백신 접종자여도 2주 격리를 풀린 나라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시아 쪽에.
네, 해가지고 이 부분은 2주 이제 격리 때문에 네.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상당히 많은 질문들인데도 여러분의 관심도 너무 많으셨고 또 멘토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답변 잘 해주셔가지고 네,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멘토님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만족도 링크 이제 저희 아마 문자로 발송이 되실 건데 이 부분 참여하시고 이제 저희 기프티콘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서울 이외에도 이제 이렇게 총 한국에서 4개 이제 시설 운영을 하고 있고 요즘 온라인으로 상담 가능하시니까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